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약 365TV입니다. 며칠 전에 갱신형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정갱신제 심사 기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채무회계 규칙에서 예계산서 보고 승인,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그리고 또 이제 뭐 채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시설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든 아니면 이제 갱신을 하려고 하는 경우든 이 채무회계 규칙을 제대로 지켰느냐,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또 핵심이 바로 예산서, 결산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예산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예산서와 관련된 이제 평가 지표는 사실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보면은 이게 이제 심사 지표인데, 이 중에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채무회계 규칙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사실 심사 지표에는 몇 줄 안 나와 있는데, 그러나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세입세출 예산서는 정말 꼼꼼하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많이 당하는 부분이 바로 예산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갱신을 준비하시는 방문요양, 또 주요관보, 요양원 관계자분들은 예산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산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WFC, 그리고 이제 희망 이음을 통해서 전산으로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심사를 받을 때는 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종이로 된 예산서를 작성해서 프린터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서를 작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엑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그 엑셀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엑셀을 활용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고 많이 헤매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세무회계 사무소라든가 이제 기장비를 내시고 이제 회계 업무를 보게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라 라고 한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거기에서는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주회관보호센터라든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원을 둘 수도 있고, 또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하지만 그래도 엑셀을 좀 다룰 줄 아는 젊은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방문 요양 쪽, 방문 목욕, 방문 가료 쪽은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 엑셀을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엑셀을 배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컨설팅 업체라든가 행정사, 이제 이런 분들한테 돈을 드리고 맡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해봤으니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센터, 그리고 이제 시설 상황에 맞게끔 잘 작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작성을 해줬는데 심사를 받았을 때 한 번에 통과되면 상관없는데, 지적을 많이 받았을 때 끝까지 통과될 때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엑셀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월하게 예산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다각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엑셀로 된 예산서는 엑셀을 사용할 줄 모르더라도
작성을 할 수 있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심사를 할 때 세입, 세출, 예산서와 관련돼서 제출해야 될 것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작성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죠. 왼쪽에 세입, 오른쪽에 세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입, 예산, 산출 근거, 세출, 예산, 산출 근거, 이것을 사실상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생략을 하고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예산서죠.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것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예산을 짤 때 다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제 3자가 봤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나 그 지자체 담당 공무원, 그리고 심사위원, 이분들은 장기 요양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온 경우는 사실상 극히 드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통과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해가면 그들이 알아서 이해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세입 예산을 짰고 어떻게 해서 세출 예산을 짰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앞부분 세입, 세출, 산출 근거, 세출 예산, 산출 근거, 이것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규모가 큰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산출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방문 요양,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회관보, 그리고 요양원, 이제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짰느냐, 이것을 설득력 있게 잘 표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심사위원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죠.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방문요양 쪽입니다. 방문요양. 방문요양의 사업 규모가 제일 작은데 서류는 이제 사업계획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산만큼은 가장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바로 세입을 산출해야 되는데 세입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자, 여러분들은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세입, 그러니까 수입이죠. 수입의 근거는 바로 공단에서 들어오는 장기 요양급여 수입과 그리고 가산금, 그리고 본인부담금, 사실상 이게 전부예요. 엄밀한 의미로 간단합니다. 뭐 기타 등등 몇 가지 돼 있지만 일단은 들어오는 돈은 공단에서 들어온 돈 85%죠. 85%. 그리고 본인부담금 15%에다가 이제 가산금, 이제 요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기존의 예산서는 등급별로 1등급 몇 명, 2등급 몇 명, 3등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아주 힘든 작업이 되는 것이죠.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평균.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방문 요양 기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 요양 기간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수급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등급별로 수급자들 월 한도액을 다 씁니까?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100%는 애초에 안 되고 뭐 90 몇 프로, 뭐 95% 또는 90%, 85%, 80%, 뭐 그보다 낮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은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수입을 많이 내야 되니까 대부분 센터들에서는 월 한도액에 가깝게 서비스 계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 한도액에 95% 정도로 설정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현재 방문요양센터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 있죠. 1등급, 2등급, 등급별로 지금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센터에 서비스 이용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만 숫자만 여기 입력을 해주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31명을 해놨지만 좀 숫자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1등급이 만약에 2명, 그리고 2등급이 6명, 그 다음에 3등급도 한 12명, 그리고 4등급 13명, 5등급 한 10명. 그렇게 하면 이제 총 43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숫자를 바꾸니까 바로 이 금액이 바뀌죠. 다 바뀌죠. 이건 제가 엑셀에 수식을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자동 계산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평균을 내냐면 1등급이신 분이 보시면 이제 2명이잖아요. 2명. 여기 보시면 2명인데 전체 수급자가 43명이에요. 43명 중에 2명이에요. 그럼 몇 %냐? 4.7% 해당됩니다. 이것을 이제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소수점으로 계산하면 0.047로 바뀝니다. 엑셀은 4.7로 해갖고는 계산이 안 돼요. 이것을 이제 1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율 환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게 다 바뀌어요. 지금 1등급이 2명일 때 비율이 4.7%였죠. 근데 이걸 만약에 5명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바뀌잖아요. 10.9로. 예, 그리고 전체는 46명이고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은 엑셀 프로그램은 다른 걸 건드릴 필요 없이 이 빨간색 요것만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센터의 수급자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방문 요양도 있지만 가족 요양도 있어요. 그러면 평균을 낸다. 그러면 가족 요양도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가족 요양 그것도 60분 있고 90분 있어요. 이것도 계산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빨간색 이것만 이제 바꾸면 되는데 현재는 64만 5천 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현원을 만약에 이제 좀 늘렸다. 8명으로 늘리고 90분짜리를 한 10명을 늘린다. 그러면 다 바뀌죠. 이렇게 숫자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건드리면 돼요.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이. 뭐냐면 가족 요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명이죠. 18명인데 60분 이용하시는 분은 18명 중에서 44.4%에 해당됩니다. 90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전체 18명 중에 55.6%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 계산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합산했을 때 77만 489고인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더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여기 지금 자세히 설명 좀 해놨습니다. 이제 핵심은 뭐냐? 방문 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방문 요양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 요양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가족 요양도 60분짜리가 있고 90분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26년도가 됐을 때 수급자가 늘어나겠죠.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짜야 됩니다. 현재 지금 이제 일반 방문 요양 46명이라고 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 요양 같은 경우 18명 합하면 18명이죠. 그래서 밑에 나왔습니다. 일반 방문 요양은 46명, 가족 요양은 18명. 상당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센터겠죠. 이 정도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26년도에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수급자가 늘어날 텐데 새롭게 들어오실 수급자 분이 일반 방문 요양을 이용할 때 1등급이 있지, 3등급이 있지, 5등급이 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 요양으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예산을 짜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치예요. 추정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과 최대한 가깝게 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틀어질 수밖에 없고 예산이라는 거 그러거든요. 늘 틀어져요. 바뀌어요. 그럼 바뀔 때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방문 요양은 무지하게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궁리를 해서 이렇게 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방문 요양을 오시는 수급자분 같으면 그분이 몇 등급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리 센터에 가져다 줄 수입은 한 달 수입은 예측하건대 147만 5,569원 정도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이렇게 환산을 해본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족 요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산을 해본 결과 77만 489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또 환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 가족 요양은 71.9%고요. 가족 요양은 28.1%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반 방문 요양 오시는 분이 수급자분이 106만 원 정도, 그리고 가족이 21만 6천 원 정도.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야 됩니다. 그 결과 127만 7,265원이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린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방문 요양은 대상자가 워낙 다양합니다. 일반 방문 요양, 그러니까 그것도 수급자별로 그 센터에 가져다 주는 수입이 다 달라요. 거기다가 가족 요양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60분짜리가 있고요, 90분짜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수급자가 발생이 더 된다고 했을 때 그분이 일반 방문 요양일지 가족 요양일지 그것도 60분짜리일지 90분짜리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균을 내야 되는데 평균을 내는 방식이 이처럼 조금 복잡합니다. 어쩌면 많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것만 여러분들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현재 여러분들 센터, 방문요양센터에 수급자 한 분이 그분이 일반 방문요양일지 가족요양일지 아무도 몰라요. 평균적으로 127만 7,265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 본인 부담금이 다 합쳐진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자 1인당 1인당 수입이 정해졌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자,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해놓고 나서 지금 이제 1월달은 15명으로 했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문요양센터가 현재 25년 6월달이죠. 현재 다들 수급자 수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예측컨대 올해 12월달, 25년도 12월달에 몇 명 정도가 될 것인지를 가늠하시고, 그럼 내년 1월달에는 몇 명이 될 것인가? 대략적으로 이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올해 12월달에 약 14명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25년도 1월달에는 한 명이 더 늘어서 15명이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15명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달 한 명씩 수급자가 늘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바로 앞서 살펴봤던 이 금액입니다. 수급자 한 명당 우리 센터에 가져다 줄 수입이 이만큼 된 것이죠. 평균이죠, 평균. 그러면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수식을 내놨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밑에 자동으로 뜨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공단에서 돈 도니까 85%죠. 85%를 다 계산해서 이렇게 수식이네요. 네, 수식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조차도 건드릴 필요가 없죠. 아예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건드릴 거라고는 요것만 건드리면 됩니다. 이것만 건드리면 되는 거죠. 이것만 건드리면 됩니다. 다른 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상금이 조금 복잡합니다. 가상금이.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가상금은 수급자 15명부터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1월달부터 15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가상금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매달 12달 그 가상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고시에 나와 있는 그 계산법에 따라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센터마다 다르고, 그리고 수급자들한테서 들어온 돈마다 다 다릅니다. 하여튼 계산식은 정확하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그냥 본인 부담금도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15%, 여기는 85%, 여기는 15%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여기서부터까지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제 이 기타 전입금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출 예산을 다 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왜냐?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 돈입니다. 개인 돈. 이따가 제가 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런데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린 돈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 이제 예금이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만큼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출 예산을 짜야 되는데요. 세출 예산 짜기 전에 이제 산출 근거도 이렇게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2026년도 예산이지만 26년도에 수가가 어떻게 될지,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12,613원으로 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짰는데,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했죠. 바로 요겁니다. 장기 요양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 예산 과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출 예산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세출 예산 과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예산을 짜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심사를 받으시려면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이걸 갖고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업무 추진비에 직접 뭡니까? 회의비 들어간 거 맞습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면 얼버무리다가 감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저는 여기에 따라서 작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잠깐만요. 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양센터장 월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월급. 근데 또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좀 늘려야 되겠네. 아이고, 제 얼굴 너무 커져버렸네요. 예, 지금은 못 바꿀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가산금이 350만 원 수준인데 왜 사회복지사 월급은 220밖에 안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산금과 월급은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것 갖고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그 수급자와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자 수와 요양보호사 수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급이죠. 예, 시급이고, 그리고 이제 3시간으로 일단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24일 근무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회보험료 이게 이제 자동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보다시피 지금 약간 모자라죠. 86.6%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83.2%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바로 여기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24일을 한 26일 정도로 바꾼다. 예. 그리고 그래도 안 되죠. 그러면 역시나 계속 26일. 이거 실제로 요양보호사들 26일씩 일을 안 시켜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편의상 하는 거예요. 편의상. 예, 예산서는 장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아직도 모자라죠. 자, 이렇게 하니까 86.93%, 드디어 86.6%가 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26일 아니라 25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86.65%가 됐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실제로 집행했던 돈이 나갔던 것들을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것은 센터마다 다 다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제가 임의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마다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들, 만약에
여러분들 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이 돈이 나갔었다. 또 앞으로 나갈 것 같다. 그럼 여기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항목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하고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보험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타 전액 기타 운영비에서 지금 어디 제가 좀 기타 운영비 포상이라든가 그런 이제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에 있으면 그게 예산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앞서 살짝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차익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0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오히려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일단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248만 이 정도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0으로 바꾸려면 우리 그 세입 예산에서 기타 전액금을 300만 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250만 원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50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아예 기타 전액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근데 돈이 이제 모자라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 전액금은 좀 남겨놔야 됩니다. 다시 와서 100만 원 정도는 남겨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그러면 44만 8천 원이 남아요. 그러면 이 돈을 예비비로 옮기면 됩니다. 448, 759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차익이 0원이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예산을 짜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주회관보호센터하고 요양원도 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예산 종시 그리고 이제 세입세출 산출 근거, 세출 예산 산출 근거 그리고 세입 예산 명세서, 세출 예산 명세서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주회관보호센터에서는 이처럼 가산금이 많습니다. 인력 추가 가산, 그것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 목욕 가산금, 이동 가산금 이런 가산금도 있고 또 식재료비라는 것도 있고요. 또 직원들 식사 때도 있고요. 약간 복잡해지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예산에 포함을 시켰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좀 설명 좀 해놨습니다. 이거 조금 글씨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주회관보호센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미만 8시간에서 10시간 미만 이렇게 보통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데 간혹 이용자분들 중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등급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치를 내는데 8시간 미만인 경우에 수급자 분이 몇 등급인지는 몰라요. 평균을 내니까 107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이 약 134만 7천 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수급자분들이 모두가 다 8시간 이상이면 바로 이걸 그대로 쓰셔도 돼요. 134만 7,182원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약간 뒤죽박죽이다. 섞여 있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 8시간 미만과 8시간 이상의 평균을 내야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평균을 냈더니 이 정도 나옵니다. 121만 1,245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회관보호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급자 한 명당 센터에 어떤 얼마만큼 수입을 가져다 주느냐 한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그 주회관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한 명당 그분이 몇 등급일지는 몰라요. 몇 시간 이용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한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게 나왔고
이제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산출 시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고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 가산금 그리고 또 이동 가산금도 어떻게 산출했는지를 쭉 설명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세입 예산 같은 데 보시면 바로 아까 잡았던 121만 1,245원 요 금액이 바로 요겁니다. 예. 그런 1월달 15명으로 이제 그냥 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혜관보호센터 이제 조혜관보호센터 이용하신 분이 올해 12월달에 몇 명 정도 나올 것이고 내년 1월달에 몇 명 정도 될 것인지를 감안해서 그리고 정원에 맞춰서 정원이 3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37명까지 가면 안 되죠. 정원 초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감안하셔가지고 수급자 수를 요것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자동 입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재료비는 만원으로 잡았지만 이거 이제 센터마다 다르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세출 같은 경우 역시나 산출 근거를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처럼 이제 종사자별로 월급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방문 요양 설명을 하면서 바로 요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임직원 보수일람표 방문 요양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볼까요? 지금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도 임직원 보수일람표가 있습니다. 예,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많죠? 요양보호사 26명. 그러니까 여기가 요양보호사 26명이니까 여기도 요양보호사 26명이 되어 있죠. 좀 많죠? 그러나 조혜관보호도 역시나 임직원 보수일람표.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그리고 총 인건비 이 액수하고 여기 나와 있는 액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예, 지금 세출 예산 명세서 이 금액과 이게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숨겨놨는데 이처럼 이제 좀 희미하게 해놨잖아요. 예, 계산식. 예, 바로 엑셀을 이용을 하다 보면 좀 희미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이것도 같이 첨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제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방문 요양하고 똑같이 이제 비용 공란은 여러분들이 이제 센터 상황에 맞게끔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나머지도 액수를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자른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차액이 영원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인건비 지출 비율에서 조혜관보호센터는 48.5%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는 맞게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요양원 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양원하고 조혜관보호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게 요양원 맞습니다. 예산 총괄표. 그리고 이 예산 총괄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예산 총괄표는요. 이 금액 있죠. 이 금액. 그리고 이 금액이 일부러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자동 계산입니다. 밑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자동으로 수치가 나오게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문 요양이건 조혜관보호건 요양원이건 예산 총괄표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계산해서 들어가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세입 예산 보시면 여기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해놨죠. 요양원 쪽과 그리고 이제 공동생활 가정. 요양원은 이제 이미 입소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로 그렇게 지금 이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잡았고요. 그러니까 평균을 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양원의 입소자 그분이 몇 등급인지 상관없이 하루 동안 이게 급여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양원은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30일
정도 생활하시니까 계산이 쉽죠. 그냥 평균 계산하면 됩니다. 254만 6천 원 이 정도 나옵니다. 공동생활과정은 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지금 요양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254만 6천 원을 여기 이제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죠. 사실상 요양원 쪽에서는 이 예산서를 사용한다 그러면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고 요거 입소자 숫자만 건드리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입소자 숫자만 건드리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직원 배치도 요것도 좀 이제 상황에 맞게끔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본인 부담금도 그러니까 입소자 숫자만 바꾸면 돼요. 다른 것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빈 공간은 이제 요양원 상황에 맞게끔 지출 항목이 있으면 집어넣고 없으면 말고 나머지도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명함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양원들마다 수정을 할 내용들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는데요. 워낙 예산서는 작성하기가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재무회계 규칙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그냥 그 세무회계 사무소에 그냥 맡겨버리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행정사 분들한테 그냥 맡겨버릴 수도 있어요.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심사를 받을 때 심사위원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이만큼을 했느냐. 그리고 또 그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그 아주 날카로운 질문도 하면서도 동시에 잘 모르면서 질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목욕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타 전출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남는 거죠.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왜 전출금을 잡았느냐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따지는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탈락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심사위원 앞이라서 설명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뭐냐면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이걸 잘 몰라요. 예산 항목. 그러니까 지금 재무회계 규칙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심사를 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맡기려고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샘플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 샘플을 갖고서 연습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크몽에 올려놨어요. 한 번에 통과되는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제 일단 크몽에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시고 검색을 돋보기 모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검색을 한 번에 통과되는 이렇게 이제 한번 쳐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거 요거 있죠. 바로 여기 예산서입니다. 방문요양, 목요, 그다음에 노인요양원, 죄관보. 이게 이제 승인이 오늘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승인이 떨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급하게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갱신을 준비하셔야 되고 사업계획서만 완벽하도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서에도 여기 중요한데 그 중에서 예산서는 너무 까다롭고 어렵고 그걸 맡긴다고 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은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금액에 들어가셔가지고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상당히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